반갑습니다. 현대정고등학교 입학부부장 임지훈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많은 분들 참여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다행히 날씨가 좀 좋아서 오시는데 크게 불편함이 없으셨을 것 같은데 가시는 길까지 안전하게 가실 수 있도록 그 도우미 학생들하고 안내 잘 따라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먼저 시작하기 전에 본교 교장선생님이신 최수호 교장선생님 인사 말씀 먼저 듣고 시작하겠습니다. 반갑습니다. 교장 최수건입니다. 아침에는 비가 많이 와가지고 좀 걱정을 많이 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오시게 될 오후에는 개고 날씨도 참 좋아져서 마음도 가벼워졌습니다. 이쪽으로 한번 봐주시면은 우리 학교 교훈이 있습니다. 창조하는 미래, 도전하는 세계인. 우리 설립자이신 정주영 명예회장님께서는 배움에 목말라 애탔던 시절이 있었습니다. 등짐을 지고 건설 현장에서 일을 할 때 학생들이 교복을 입고 등교하는 모습이 그렇게 부러웠다. 그래서 그 젊을 때를 회상하시면서 본교를 설립하게 됐는데 그때가 이제 1981년입니다. 1981년에 학교를 12학급으로 시작을 해서 우리 학교가 설립이 됐는데 2002년도에 전국 단위 자사고로 전환이 되었습니다. 그때부터 초창기에 이제 연간 26억을 지원을 받았고요. 지금은 이제 매년 40억을 받습니다. 지난해에는 조금 더 지원을 더 받아서 43억을 받았는데 이렇게 이제 HD현대의 어떤 탄탄한 지원 하에 운영되는 학교이기 때문에 학생들이 마음껏 공부할 수 있는 그런 여건을 갖추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우리 학교는 자사고로 전환되면서 수월성 교육, 그리고 인간화 교육, 그리고 세계화 교육이라는 세 가지 기치를 내걸고 우리 학생들을 교육과정에 이 내용들을 담아서 시대의 중심에 설 수 있는 인재로 육성하고 있습니다. 지난해에 우리 학생들이 이제 일본과 대만을 다녀오고 런던에 헤이든 스쿨을 다녀왔습니다. 올해는 답방 형식으로 런던의 헤이든 스쿨 학생들과 교장선생님을 비롯해서 한 30여 명이 학교에 와서 한 5일간 활동을 하고 돌아갔습니다. 그리고 올해는 이제 우리가 2월 달에 우리 학생들을 지금 선발의 과정에 있는데 헤이든 스쿨로 또 학생들이 답방 형식으로 활동을 하러 갔다 오겠습니다. 재작년에 우리 학교 학생들이 헤이든 스쿨에서 토론대회가 있을 때 우리 학생들도 그 주제를 받아가지고 같이 토론대회에 참여해가지고 대상을 못 받았지만 우수상을 받았습니다. 그때 당시 이제 2등을 했었었는데요. 이러한 부분들이 이제 쌓여서 저는 이제 교장이 되어서 학생들의 어떤 글로벌화되어 있는 그런 인재로의 어떤 변화로 많은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매년 GLS 장학생들에게 약 5천만 원에서 5,500만 원 사이에 이제 지원을 합니다. 그럼 학생들이 모든 계획에서부터 마지막 결론 또 책자까지 이제 만들게 되는데 그 과정에 모든 지원을 학교에서 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아마 올해는 경쟁자들이 훨씬 더 지원자들이 많아서 선발의 어려움을 아마 부서에서 겪을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여기에는 이제 학교에 대한 관심이 있어서 오신 분도 있고 또 그 다음에 지원을 꼭 해야 되겠다는 마음으로 오신 분들도 있을 텐데요. 이 학교에 오늘 이제 설명을 PPT 자료 속에 녹아있는 그 내용들을 잘 한번 살펴보시고 판단하시면 될 것 같고 또 서로 배려해주고 도와주는 협동심을 가진 그런 친구들이 오기를 바라고 있습니다. 우리 학교에 이러한 어떤 학교 프로그램 그리고 이 교육과정 이 부분들을 구체적으로
소화해내고 도전 의식을 가지고 공부하려는 의지가 있으면 됩니다. 그런 부분에서 여러 학생들이 잘 듣고 정말 현대정부에 대해서 내 미래를 걸 수 있겠다 그런 생각이 드시면 적극적으로 지원해 주시기를 기대합니다. 오늘 또 많은 분들이 오셨는데 우리 학교에 대한 정보를 많이 얻어 가셔서 또 우리 지원자 학생들이 합격하기를 기원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자, 오늘 순서는 현대초원고등학교 소개를 먼저 드리고요. 그 다음에 입학 전형 결과와 올해 입학 전형안, 마지막으로 자기소개서 및 면접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현대초원고등학교 소개입니다. 제가 설명하는 건 혹시 온라인으로 잘 많이 들어보셨을 것 같아서 오늘 특별하게 본교에 얼마 전에 선출된 학생회장이 직접 우리 학교에 대해서 설명하는 시간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본교 학생회장 모셔보겠습니다. 박수 부탁드립니다. 네, 현대초원고 입학 설명회 오신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 학교 소개 발표를 맡은 학생회장 윤지구입니다. 먼저 소개에 앞서서 오늘 이렇게 우리 현대초원고등학교에 관심을 가져주시고 귀한 시간 내셔서 오늘 설명회 오신 여러분께 감사 인사를 드리면서 시작을 하겠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본 현대초원고등학교 입학 설명회 학교 소개 발표를 시작하겠습니다. 순서는 먼저 첫 번째 하루 일과와 장소 소개, 두 번째 특성화 프로그램 소개, 세 번째 초원고에 와야 하는 이유, 네 번째 제가 여러분들께 해드리고 싶은 이야기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럼 첫 번째 하루 일과와 기숙사 소개부터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주중 시간표입니다. 평일에는 학생들은 6시 30분에 학생들이 직접 신청한 기상송으로 하루를 시작하게 됩니다. 5시 반이라는 이른 시간부터 일어나서 준비를 하는 친구들도 있고 아니면 6시 반 기상송이 울릴 때 일어나서 준비를 하는 친구들도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7시 20분까지 등교를 완료하게 되고 1교시가 시작하는 8시 반 전까지는 이제 자유롭게 조식을 먹고 그리고 아침 자율학습을 진행하게 됩니다. 이때 저희 22기 같은 경우에는 학년에서 이 아침 자습을 하는 친구들을 위해서 선별된 일명 굿모닝 수업 문제를 제공하기도 합니다. 그렇게 4시 30분까지 정규 수업이 진행이 되고요. 4시 30분에 정규 수업이 끝나게 되면은 청소를 하고 8, 9교시에는 요일별로 조금씩 다른데 8, 9교시에는 동아리 활동, 무학연 심화과정, 그리고 TNL 활동 등을 진행합니다. 석식을 먹고 나서는 이제 야자가 있죠. 밤 11시까지 야간 자율학습이 진행이 되고요. 야자가 끝나면 기숙사로 귀사합니다. 귀사한 후에 11시 30분에는 정오가 진행되고 새벽 1시에 이제 전체 소등이 되게 됩니다. 참고로 이 스케줄상 아마 여러분이 현대초원고등학교에 오시게 되신다면 부모님과 전화하고 연락하는 시간이 11시에서 12시 반 정도가 될 겁니다. 이 점은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추가적으로 중간고사와 기말고사 기간에 한해서는 시험 일주일 전부터 시험 마지막 날까지는 이 1시에 전체 소등을 미실시합니다. 다음은 주말 시간표입니다. 주말 시간표의 핵심 키워드는 모의고사 시간표입니다. 1차시 국어 80분, 2차시 수학 100분, 3차시 영어 70분 등 학생들은 실제 시험을 치르는 것처럼 모의고사를 풀어보면서 연습을 하기도 하고요. 이후에 4차시 100분, 5차시 60분에는 수학이나 탐구 등 본인이 부족한 부분에 대해서 인강의들과 자습을 하면서 시간을 보냅니다. 주말에 중요한 것이 6시 이후에는 자유롭게 외출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6시 이후에 밖에서 가족들, 친구들과 외식을 하거나 아니면 개인 운동, 취미 생활을 가지거나 학원이나 과외 가는 친구들도 있습니다. 물론 이때도 평일과 마찬가지로 밤 10시까지 학교에서 야간 자율학습도 진행할 수가 있습니다. 정오는 평일보다 1시간 빠른 10시 30분에 진행합니다. 다음은 현대초원고등학교의 기숙사인 청원학사에 대해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왼쪽 사진이 내관이고 오른쪽 사진이 외관입니다. 우리 청원학사는 총 8층으로 구성되어 있는데요. 1층에는 로비를 중심으로 민장고, 체력 단련실, 연못, 자습실, 사감실, 가족실 등이 있습니다. 2층에서 4층까지는 3학년, 4층에서 6층까지는 2학년, 6층에서 8층까지는 1학년이 생활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께서 빨래는 어떻게 하냐에 대해서 조금 관심이, 궁금증이 많으실 것 같은데, 울산에 사는 친구들은 부모님께서 빨래를 해주시기도 하고요. 아니면 각 층별로 비치되어 있는 세탁기를 통해 직접 빨래를 하는 친구들도 있고, 그리고 왼쪽 가장 상단 사진을 보시면 잘 안 보실 것 같은데 하얀색 바구니들이 조금씩 있습니다. 이제 현대초등학교 학생들이 많이 이용하는 세탁 업체가 있는데 그 업체에 아예 신청을 해서 빨래를 맡기는 친구들도 많이 있습니다. 오른쪽을 보시면 외관인데요. 이제 야자 끝나고 기숙사 들어오면서 밤에 보게 되면 느낌이 또 새롭습니다. 그럼 이제 우리 현대초등학교만의 다양한 학교 프로그램들에 대해서 소개해드리겠습니다. 학교 프로그램들은 크게 두 가지로 나눌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첫 번째는 평일에는 8교시에 주로 진행하게 되는 학생들이 선택해서 진행하는 동아리 활동이라든가 아니면 무학년 심화과정, 방과후 수업 등이 있고요. 그리고 두 번째로는 정규 수업 시간에 모든 학생들이 필수적으로 참여해야 하는 정지영화 아니면 검도 그리고 영어 회화 수업 등이 있습니다. 먼저 방과후 수업부터 설명드리겠습니다. 방과후 수업은 월요일, 화요일, 금요일 8교시에 진행이 됩니다. 수업을 진행하는 선생님들께서 직접 자료를 만들고 수업을 하시기 때문에 웬만한 학원 수업들보다도 높은 수준의 추가 보충 수업을 들으면서 본인의 약점을 보완할 수 있습니다. 다음은 학년별로 개설된 방과후 강좌 목록인데요. 사실 방과후라는 것이 학생들의 수요를 조사하고 어떠한 특정 부분에 대해서 보완점이 있다라고 느끼는 학생들이 많으면 해당 수업을 선생님들께서 유동적으로 개설해 주시기도 합니다. 참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다음은 수요일 8교시에 진행하는 무학년 심화 과정입니다. 이름에서도 알 수 있듯 말 그대로 1, 2, 3학년이 한 교실에서 같은 수업을 들을 수도 있는 구조입니다. 특별한 점은 수강자가 단 한 명이어도 해강 없이 선생님들께서 수업을 진행해 주신다는 점입니다. 네, 이건 이제 올해 개설된 무학년 수업 목록입니다. 참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다음은 동아리 활동에 대해서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여기 오타가 하나 있는데 목요일 8, 9교시가 아니라 목요일 7, 8교시입니다. 동아리 활동은 크게 두 가지로 나눌 수가 있는데 첫 번째는 7교시에 진행하는 정규 동아리, 두 번째는 8교시에 진행하는 자율 동아리입니다. 정규 동아리는 모든 학생들이 필수적으로 본인의 진로와 관련된 정규 동아리 하나를 선택해서 활동하고 탐구를 진행하게 됩니다. 자율 동아리는 말 그대로 자율적으로 학생들이 하고 싶으면 하고 안 하고 싶으면 안 하고 자습을 진행해도 됩니다. 자율 동아리에는 밴드, 댄스, 아니면 여러 봉사 동아리, 운동 동아리 등 정말 다양한 동아리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여러분께서 구글에다가 현대초등학교 웹진이라고 검색을 하시면 가장 최신 버전인 2024 움직임부터 2023, 2022 움직임까지 모든 사이트가 남아 있습니다. 그러니 검색을 하셔서 들어가시면 우리 학교의 다양한 동아리들을 모두 만나보실 수 있으니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다음으로 이제 정지영학입니다. 정지영학은 현대그룹 창업주인 정지영 명예회장님의 세가지 정신, 도전, 배려, 창의를 우리 실생활, 우리 주변의 다양한 분야들에 적용해서 탐구하고 최종적으로는 소논문까지 작성하고 발표하는 활동입니다. 1학년 1학기 때 진행하기도 하고 또 번외로 우리 자기소개서 2번 문항, 그 유명한 정지영 정신을 기술하라 라는 문항이 있잖아요. 그래서 여러분께서 입학을 하시기 전에 정지영 회장님의 자서전이라도 한번 읽어보고 오시면 정지영학 활동을 하는데도 많은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다음으로는 영어 회화 수업입니다. 영어 회화 수업은 영어 교과에 포함되어서 주 1회 진행합니다. 영국과 캐나다 출신의 원어민 선생님 두 분께서 직접 수업을 하시는데요. 1학년 때는 영어 에세이 작성 및 발표하기, 영어 면접, 그리고 영어 면접 등을 진행을 하고요.
2학년 때는 영어 문학 창작 수업, 모의 유엔 활동 등을 진행합니다. 보이시는 사진은 이 두 분의, 방금 말씀드린 두 분의 원어민 선생님들께서 직접 연구하고 집필하신 교재들입니다. 이 교재들로 수업을 진행합니다. 다음은 검도 수업입니다. 저희 학교는 일주일에 2번 체육교과 수업을 진행하는데요. 1학년 1년 동안은 체육교과에 검도 수업이 주 1에 포함되어서 운영됩니다. 이제 검도 수업을 진행을 하면은 학생들이 평소에 단 한 번도 검도를 접해보지 않았더라도 학교에서 진행하는 검도 수업만으로 1년간 수업을 열심히 따라가면은 5급 자격증부터 국제 단증이자 공무원 시험에서 가산점으로 작용하는 초단까지 취득할 수가 있습니다. 왼쪽에 보이시는 사진이 이제 제가 작년 1년 동안 검도 수업을 듣고 취득한 초단입니다. 다음은 독서 클라이밍 활동입니다. 독서 클라이밍 활동은 학년별로 배정된 독서 시간에 책을 읽고 그리고 활동지를 작성하고 최종적으로는 독서 포트폴리오를 완성하는 활동입니다. 이 위에도 와글와글 독서 마당이나 독서 광장 등과 같은 독서 활동들도 많이 마련되어 있고 또 독서 이 뒤에 장학금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지만 독서 장학금 제도도 많이 활성화되어 있어서 꾸준한 독서 습관 그리고 자기주도적인 독서 역량을 기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부터는 학생들이 평상시에 흔히 하진 않지만 좀 스케일이 크거나 생기부에 많이 기재하게 되는 활동들을 정리해봤습니다. 먼저 과외 봉사활동 PTP 활동입니다. PTP 활동인데요. 과외 봉사활동은 특정 과목에 대해서 장점을 가진 학생들이 동학년 또는 타학년 후배들을 가르쳐주는 활동입니다. 다음은 교합성장 활동 TNL 활동입니다. TNL 활동은 서로 진로 분야는 조금씩 다르지만 공통된 관심사를 가진 학생들이 하나의 모듬을 이뤄서 하나의 주제를 가지고 연구하고 보고서를 작성하고 발표하는 활동입니다. 네, 보이시는 사진이 이제 학생들이 실제로 TNL 활동에서 연구를 진행하고 작성한 보고서의 내용입니다. 다음은 창의인재 특강, PC 특강입니다. 창의인재 특강은 여러 분야의 교수님들과 같은 전문가분들을 초빙해서 강연을 듣고 또 학생들의 경우에는 학생들 입장에서는 교수님들, 전문가들과 새로운 인연도 만들어갈 수 있는 가치 있는 시간이 되고 있습니다. 실제로 다음 달에 이제 10월에 이번에 과학 45만 과학 유튜버인 과학쿠키 이호종님께서도 창의인재 특강을 위해 우리 학교를 방문한다고 하셔서 학생들이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사실 가수 유나의 남편으로 더 유명하긴 하죠. 1학년 5월달에는 울산 사랑의 날 활동을 진행합니다. 울산 사랑의 날 활동은 1차와 2차로 이루어져 있는데 자매결연 특수학교인 태연학교 학생들과 함께하는 하루입니다. 저희 22기는 1일차에는 울산 대공원에서 태연학교 학생들과 함께 활동을 하면서 장애인식 전환 그리고 진로 형성의 시간을 가졌습니다. 2일차에는 울산 곳곳에 있는 다양한 유적지들 또는 관광지들을 방문하고 울산광역시 시의회를 방문하는 시간도 가집니다. 이렇게 1학년들이 5월달에 울산 사랑의 날을 진행하는 동안 2학년들은 서울로 상경해서 진로 탐색의 날과 현대초원인의 날을 진행합니다. 먼저 1일차에는 울산에서 유니스트를 방문해서 대학 강연과 대학 탐방을 하고 곧바로 서울로 출발합니다. 그럼 저녁에는 현대초원인의 날이라고 해서 우리 졸업하신 선배님들, 동문 선배님들을 만나는 시간을 가집니다. 올해는 못 오셨는데 여기 이제 작년 사진을 보시면 18기에 저희 수능 만점자 선배님도 보이고요. 그렇게 1일차를 마무리하면서 학습에 대한 조언 그리고 인생에 대한 조언도 많이 얻고 있습니다. 2일차에는 학생들이 개별적으로 이제 교수님들과 약속을 잡아서 본인의 진로와 관련된 질문들을 많이 하기도 하면서 그렇게 면담을 개별적으로 진행을 하고 또 다양한 대학과 학과들을 탐방하는 시간도 가집니다. 다음은 배움 나눔의 날입니다. 배움 나눔의 날은 1학년 학생들이 진행하는 활동인데요. 이 활동은 울산광역시 중학교 2학년 학생들을 대상으로 학습에 대한 조언 그리고 학습 방법에 대한 가르침을 우리 1학년 학생들이 주는 활동입니다.
저 역시 3년 전이었던 중학교 2학년 때 배움 나눔의 날에 멘티로서 참여를 했었는데 그때 당시에 가르침을 받았던 멘토 선배님과 지금은 졸업하셨지만 아직까지도 연락을 하면서 지냅니다. 그만큼 배움 나눔의 날 활동은 멘토와 멘티 모두에게 가치 있는 시간이 되고 있습니다. 이제 마지막 특성화 프로그램 소개입니다. GLS입니다. GLS 활동은 해외 현장 체험 연수 계획을 세우고 학교의 심사를 거칩니다. 이렇게 심사를 거쳐 선발된 학생들에게 학교에서 장학금을 지급하여 국외를 보내주는 그런 활동입니다. GLS는 크게 두 가지로 나뉘는데 첫 번째는 자기주도 GLS, 두 번째는 영국 자매학교 GLS입니다. 자기주도 GLS는 말 그대로 자기주도적으로 두세 명 이상의 학생들이 조를 이루어서 계획을 짜고 해당 계획에 따라 해외의 대학들, 연구소, 기업 등을 방문하는 GLS입니다. 영국 자매학교 방문 GLS는 영국 런던에 있는 헤이든 스쿨을 방문해서 영국의 교육과 문화를 체험하는 GLS입니다. 그럼 이제 조금 분위기를 바꿔서 현대청원고를 와야 하는 이유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방금 제가 우리 학교의 다양한 프로그램들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는데 이 모든 활동들을 다 하진 않습니다. 정확하게 말씀드리자면 모든 학생들이 이 모든 활동들을 다 참여하지는 않습니다. 학생들은 본인의 진로와 관심사에 따라서 선택적으로 활동에 참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학년 말이 되면 이제 생기부 시즌에 학생들이 너무 하는 활동들이 많아서 어떤 활동들을 놓고 어떤 활동들을 빼야 할지 정말 많이 고민을 합니다. 아마 여러분도 입학하신다면 그렇게 될 것 같습니다. 이렇듯 저희 현대청원고등학교는 다양한 프로그램들을 통해서 광범위한 기회를 학생들에게 제공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에 더해서 전국 최고 수준의 장학 제도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매년 약 3억 4천만 원 내외의 장학금을 8개의 부분으로 나누어서 다양한 학생들에게 수여하고 있습니다. 저 역시 우리 1학기 때 활동수 장학생으로 선발되어서 장학금을 받기도 했고요. 또 감사한 것이 학생 회장에게 주는 장학금 100만 원도 따로 있습니다. 교장 선생님 지금 안 계시는데 감사합니다. 이제 다음 정말 할 때는 하고 놀 때는 확실하게 노는 학생들입니다. 시험 기간이 아닌 특별한 활동, 특별한 행사들이 있을 때 정말 눈빛이 달라져서 내일이 없는 듯이 노는 학생들이 많습니다. 그리고 시험 기간이 다가오면 또 언제 그랬다는 듯이 눈빛부터 다시 공부 모드로 전환해서 최선을 다하는 학생들입니다. 그러면서 서로에 대한 영감을 얻고 서로 배우고 있습니다. 보이시는 사진은 벚꽃 음악회인데요. 눈으로는 만개한 벚꽃들, 흩날리는 벚꽃들을 보고 귀로는 아름다운 선율들을 듣는 이 하루는 학창시절에 잊을 수 없는 아름다운 추억이 될 것입니다. 축제도 있습니다. 청원축제 우네스타입니다. 최근 2년간은 강당 공사로 인해서 임시적으로 여름에 축제를 개최하였었는데 올해부터는 다시 12월 크리스마스 축제로 복귀합니다. 학생회와 학생들이 중심이 되어서 다양한 부스들을 운영하고 이후에는 공연 동아리들의 공연도 이어집니다. 첫 시험이 끝난 5월에는 체육한마당, 체육대회가 진행됩니다. 첫 시험으로 인해 쌓인 스트레스를 한 번에 날려버리는 하루가 될 겁니다. 참고로 이런 체육한마당과 축제와 같은 교내 행사들은 모두 학생회가 주체가 되어서 기획하고 운영하니까 여러분들 학생회에도 많은 관심 부탁드리겠습니다. 1학년 10월에는 해외 체험학습을 갑니다. 제2외국어 선택에 따라서 일본어 선택자들은 일본으로, 중국어 선택자들은 대만으로 수학여행을 갑니다. 이제 곧 한 달 뒤면 우리 23기 후배들도 일본과 대만으로 떠나겠네요. 네, 그럼 이제 마지막으로 해주고 싶은 이야기를 제가 여러분께 드리고 싶은 이야기를 두 가지 부제와 함께 드리고 발표 마무리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먼저 첫 번째로 저 역시 재작년에 여러분들이 앉아 계신 그 자리에 부모님과 함께 와서 이 입학설명회를 들었습니다. 지금의 여러분들도 많은 분들이 그러실 것 같은데 그때
그 당시 제 머릿속을 지배했던 한 가지 고민이 있었습니다. 처음보라는 도전이냐, 아니면 일반고라는 안전이냐. 근데 그때 이 단상 위에서 학교 소개 발표를 해주셨던 최현찬 전 회장님께서 이 사진을 들고 나오셨습니다. 네, 이것이 바로 그 사진입니다. 어디에서 살 것인가? 당신이 최고인 곳, 아니면 최고들에게 배우는 곳. 여러분들께 묻겠습니다. 당신이 최고인 작은 우물에서 만족하고 안주할 것인가? 아니면 최고들에게 배우는 넓은 바다에서 끊임없이 성장하고 발전할 것인가? 한번 곰곰이 생각해 보시고 여러분도 저와 같은 결론을 내리셨으면 좋겠습니다. 2년 전 저는 여러분이 앉은 자리에서 이 설명회를 들었고 1년 전 저는 여기 곳곳에 앉아있는 우리 입학 도우미 친구들, 후배들처럼 학생회 차장으로서 이 설명회를 도왔습니다. 그리고 지금은 제가 이 단상 위에서 여러분께 발표를 드리고 있습니다. 저는 현대초원고등학교를 선택한 것을, 입학한 것을 단 한 번도 후회했던 적이 없습니다. 물론 학교 생활을 하다 보면 힘든 일도 있고 힘든 점도 있습니다. 하지만 여기서 오늘의 마지막 이야기를 드리고 싶습니다. 여러분, 임진왜란에서 조선 수군이 일본 수군에게 압도적인 승리를 거듭할 수 있었던 가장 큰 이유 중 하나가 무엇인지 아십니까? 쇠못으로 이루어진 일본군의 배는 파도가 몰아칠수록 점점 녹슬고 부식되었습니다. 반면 나무못으로 이루어진 조선군의 배는 파도가 닥치면 닥칠수록 바다에 있는 시간이 길어질수록 점점 팽창하고 더 단단하게 좋아졌습니다. 좋은 일만 있을 것이라면 그건 거짓말이었죠. 최고들이 보인 내신 경쟁은 당연히 치열할 겁니다. 처음 경험해보는 기숙사 생활이 너무 낯설 수도 있습니다. 원래 인생이 그렇듯이 이 전부에서도 크고 작은 파도들을 마주하게 될 겁니다. 하지만 차원이 다르게 성장할 겁니다. 청우는 여러분께 나무못으로 자기 자신을 간단하게 조이는 방법을 알려줄 겁니다. 지금 본인이 선행이 안 됐다, 난 멘탈이 너무 약하다, 본인이 쇠못으로 이루어져 있다고 생각해도 아무 상관없습니다. 최고의 친구들, 최고의 선배들, 그리고 최고의 선생님들은 쇠못을 나무못으로 바꾸는 방법을 알려줄 겁니다. 저 역시 저의 고등학교 인생을 바꿔줬던 이세연, 최현찬 선배님이 계셨습니다. 미래의 여러분은 파도가 닥칠수록 오히려 더 무한하게 성장할 겁니다. 가슴속 새겨진 청운이라는 이름과 함께 우리는 미래로, 세계로 나아갈 겁니다. 그 길을 여러분과 함께 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내년 2026년에 현대 청운인으로서 만날 여러분들을 기다리고 있겠습니다. 오늘 입학 설명에 오셔서 정말 감사드리고, 또 우리 곳곳에 앉아있는 오늘 의무기간 날임에도 불구하고 학교에 와서 정말 많이 고생하고 있는 학생회, 그리고 IC와 입학 도우미 친구들, 그리고 보이지 않는 곳에서 고생하고 있는 방송부 친구들에게도 오늘 학교 다니다가 마주치시면 많은 격려 부탁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현대초고등학교 학생회장 윤지hu였습니다. 감사합니다. 너무 잘하죠? 다시 한번 큰 박수. 정말 큰 인물이 되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방금 전에 학교 설명을 해줬는데요. 너무 잘해줬고요. 나머지 일부 내용들, 설명하지 않았던 부분들만 제가 설명하고 잠시 쉬는 시간 갖겠습니다. 자, 먼저 학교 현황입니다. 저희 학교는 1, 2, 3학년 공이 180명 정도 인원들을 선발해서 운영하고 있고요. 그래서 전체 학생 수가 155명 내외 정도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자, 그에 반해서 교직원 수는 교장부장 선생님, 교사, 원어민 교사 해가지고 56명으로 굉장히 많은 편입니다. 그래서 교사 1인당 학생 수가 10명 이하이죠. 그죠? 10명 이하인 학교가 전국에 많이 없어요.
그것이 뭐 한 3군데 정도인 걸로 알고 있는데 이렇게 학생 수는 조금 적어서 여러 가지 뉴스나 대입 실적에서 인원수가 좀 합격생 수는 좀 적을지라도 교원수를 충분히 확보를 해서 여러분들의 교육 기회를 충분히 늘리고 또 다양한 교과, 또 심화 교과까지 운영할 수 있는 그런 기본을 좀 마련해 놓은 학교라고 생각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아무래도 학부모님들 많이 오셨으니까 학비에 대한 걱정 많이 하실 텐데요. 저희 학교 학비에 대한 뉴스, 다른 학교하고 비교하는 자료가 뉴스 찾아보니까 잘 안 나오는 것 같아가지고 몇 년 전 걸 가져오려고 하다가 그냥 말씀드리는 게 좋을 것 같아서 한 1년 학비가 학교에 내는 학비 플러스 이제 기숙사비, 그다음 식비 다 합치면 한 1,100만 원에서 1,200만 원 정도 나오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일반적인 자사고 평균적으로 한 1,500만 원에서 2,000만 원 사이인 걸로 알고 있는데 직구 많이 내는 학교 같은 경우는 3,000만 원 넘는 데도 있는 것 같고요. 그래서 조금 저희 학교는 그래도 전국 단위 자사고 10개 중에는 제일 작은 편에 속하고요. 그 다음에 또 특징이 사실 아까 전에 학생이 좀 잠시 얘기했는데 주말에 이제 그 쉬는 시간 6시 끝나고 이제 10시 반 정도까지 학원이나 과외가는 친구들도 있다고 확인했는데 많이 없어요. 대부분이 가고 이런 거는 아니고 대부분 자기 공부하는 친구들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학원이 필수가 아닌 상황. 학비도 1,100만 원 때문에 1년간 또 학원비도 1,000만 원 정도 넘게 들어가서 학비 부담이 굉장히 많아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저희 학교는 그러진 않고요. 학교에서 일단 모든 준비를 일단 할 수 있는 만큼 다 해준다라는 이제 마인드를 가지고 있어서 학비에 대한 걱정은 좀 보실 것 같고 1,100만 원이라고 1,200만 원이라고 하지만 한 달에 100만 원 정도니까요. 식비 빼고 그죠? 저녁에 와서 이렇게 귀찮게 하는 거 빼고 하면은 감당하실 수 있는 금액이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아무튼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실 금액적으로 부담이 될 수 있어서 전국 최고의 장학제도 운영하고 있습니다. 내년 전부터 뉴스는 계속 나오지만 전국에서 가장 장학금을 많이 주는 학교 중에 한 곳이기도 하고요. 그 다음에 학생들이 내는 등록금에 대비해서 교육비 투자가 늘 전국 1등입니다, 사실. 그래서 모기업의 든든한 지원이 있기 때문에 그런 지원 대비 또 교육비로 나가는 것이 항상 크기 때문에 그만큼 학생들의 많은 지원을 좀 해주고 있다 생각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장학금 대표적으로 이제 매년 한 3억 4천만 원 정도 지원을 하고 있고요. 가장 큰 금액은 이제 성적 장학생에서 약 한 70% 정도 1, 3학년 시험이 끝나면 학기별로 지급을 하는데 한 30명에서 40명 정도 성적 장학생 선발해서 전액 또는 반액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네, 다음 관련 기사 잠시 모아봤는데요. 아까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전국 단위 자사고가 이제 10개가 있는데요. 그 10개 중에 저희가 180명, 두 번째로 작게 된 거예요. 그래서 이제 입학 실적이 사실 조금 부족하게 나올 때가 있긴 합니다. 그런데 올해는 뉴스 기사에 합격 기준 인원으로 12위지만 비율로 따졌을 때는 3위로 올라간다는 뉴스가 있어서 한 개 가져와봤고요. 여기 보시면 서울대 합격 인원 플러스 의학계약 합격 비율로 했을 때 174명 졸업해서 104명이 합격을 했다 이렇게 나오고 있어요. 놀랍죠? 진짜 많이 간다 그죠? 170명 중에 100명이 서울대라는 의대를 간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늘 말씀드리지만 안 됩니다. 알겠죠? 우리 학교 와서 반만 하면 의대를 가겠네? 아니에요. 여기에는 졸업생이나 이런 것들 다 포함되어 있고요. 그래서 복수 합격자도 다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런 뉴스 기사를 보시면 진짜 거기서 몇 등 하면 가겠구나 라는 생각을 하지 마시고 거기 가면 공부 정말 열심히 하는 친구들이 많이 있겠구나 정도로 생각을 해주시는 게 가장 좋다라고 일단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또는 서울대나 의대뿐만이 아니라 나머지 학교도 굉장히 많이 가는데요. 그래서 서울대, 의대, 이 표는 저 학교 투어 하시면 현관에 있는 표입니다. 그래서 나중에 찍으시면 되고 서울대도 그렇지만 연세대, 고려대, 성균관대, 서울대 이런 데 많이 지원을 하고 합격을 하고 있고요. 특별히 보면 성균관대 같은 경우에 이제 50명 정도 작년에 이제 합격을 했는데 입학에 대한 고민 중에 한 가지가 이런 거 있죠. 그래서 아까 전에 학생회장도 얘기했지만 일반 고를 가서 가장 우수한 이런 성적을 내서 대학을 가느냐 아니면 우리 학교에 와서 좀 배워가면서 갈 거냐 이런 생각도 많이 하는데 대입의 관점에서 본다면 일반고 가서 내가 1등급을 꾸준하게 안정적으로 받을 수 있을 것이다. 여기 와서 내신 경쟁이 좀 치열하니까 내신 못 받으면 대학 잘 못 가는 거 아니야 라는 생각을 하실 수가 있는데 일반고에서 지원하는 대학 전형과 우리 학교에서
지원하는 전형은 완전히 다른 전형입니다. 그래서 물론 내신의 어떤 성적이나 이런 것들이 반영이 되기는 하지만 그것보다 학생 활동이라든지 이런 나머지 통합 프로그램 그리고 각각의 수업에서 어떤 영향을 나타냈는지를 조금 더 세밀하게 살펴보는 전형으로 지원을 하기 때문에 또 많이 합격을 하고 있습니다. 특히나 밑에 내려보시면 뭐 포스텍 같은 경우도 작년에 12명 합격을 했는데 이 학교들이 이렇게 계속 뽑아준다는 것은 이 학교들도 그냥 아무 학교나 이제 뽑는 건 아니잖아요. 그죠? 그래서 우리 학교를 보고 뽑는 건 아닙니다. 사실은 얼마 전에 학교 블라인드 처리가 되면서 걱정을 많이 했었어요, 사실. 학교가 블라인드 되면 이제 어떤 학교인지 모르니까 이 우리 학교에서 4등급 받은 거랑 1등 일반고에서 1등급 받은 걸 구별할 수 있을까? 그래서 고민을 되게 많이 하고 저희도 많이 생각을 했는데 실제로 까보니까 차이가 없었습니다. 그 전이랑. 그 왜 그러냐면은 사실 그냥 단순하게 등급보다는 정말 학생 활동을 정말 구체적으로 또 활동도 굉장히 세부적으로 긴 기간 동안 구체적으로 좀 작성이 잘 되어 있고 학생 수업 활동도 기록이 좀 다르죠, 사실. 학생들도 계속 연구를 하시고 연수를 통해서 학생 활동을 어떻게 잘 적어줄까 많이 고민을 하기 때문에 학생부 자체의 퀄리티가 다릅니다. 저희뿐만이 아니라 사실은 나머지 학교들도 뭐 좋다고 생각하는 학교 다 아마 그럴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 와서 내신이 4, 5등급 맞으면 이제 대학 못 가는 거 아니야? 이렇게 생각하실 건 아니라는 얘기죠. 그리고 이제 5등급으로 좀 바뀌기 때문에 조금 더 제한이 어떻게 될까 고민을 많이 하시지만 예전에 이제 9등급제였다가 9등급제에서 갑자기 많은 과목들이 이제 절대평가로 나오면서 등급이 안 나오는 시기를 지나왔어요. 그러면 또 걱정을 했었죠. 이제 등급이 안 나오면 애들이 또 이 등급이 2학년 이후에 잘 안 나오는데 이후에 발전 상황을 보여주기 힘들지 않을까 이런 걱정도 많이 나고 어떻게 될까 고민했는데 또 결과로 이걸 극복하기 위해서 진학고생들 그다음에 모든 쌤들 열심히 노력하셔가지고 또 같은 비슷한 결과를 계속 내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대입 일정이 어떻게 바뀌냐에 따라서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 조금 더 교육적인 환경이 잘 갖춰진 곳에서 3년간 좀 좋은 수업, 좋은 프로그램을 경험하면서 아이가 성장했으면 좋겠다라는 마인드로 좀 학생을 좀 입학을 시켜줬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입학 후에 이제 학교 소개도 보면 굉장히 많은 프로그램들이 있고 학교 친구들, 그 다음에 좋은 친구들과 좋은 역량들, 그 다음에 동아리 활동을 통해서 선후배 관계들을 잘 마련할 수 있지만 학생들의 설문조사 결과를 보면 학교에 와서 가장 좋았던 장점의 첫 번째를 우수한 선생님으로 꼽고 있습니다. 우수한 선생님이라 하면 사실은 이제 수업을 정말 잘하신다는 의식이겠죠, 그죠? 그래서 애들이 사실 뭐 어디 가서 뭐 좋은 수업 한 번도 안 들어봤다 갑자기 좋은 수업 받는 건 아닐 거예요, 사실. 진짜 좋다는 수업은 많이 들어봤던 학생들일 것이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와서 수업을 들었을 때 좋다는 건 정말 수업을 잘하시겠어요. 아무튼 뭐 1학년이나 2학년들, 마찬가지 3학년들까지도 수능에 대한 준비 그리고 내신에 대한 준비 그래서 열심히 할 수 있는 자료들 같은 것들은 직접 다들 준비하셔가지고 오시기 때문에 방과후 수업이나 정규 수업 같은 것들도 마찬가지 알차게 준비하셔가지고 충분히 만족도를 느낄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을 하겠습니다. 맨 마지막에 잠시 보면요 보이시는지 모르겠지만 맨 마지막에 장점이 하나도 없음이라고 이제 적혀 있습니다. 모두가 만족하지는 않아요, 사실. 이제 가끔씩 복도 지나가는, 오빠 전화 가고 싶다는 친구들도 조금 보이고요, 그죠? 그래서 자기의 성향에 맞는 학교를 선택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이 들어요. 자사고도 그들만이 가진 독특한 스타일이 있고, 그들이 추구하는 목표가 있고, 야간 자율학습의 유무 같은 것들도 다 다릅니다. 그래서 여기에 와서, 우리는 학원 가고 싶어요. 왜 자꾸 학원을 못 가게 해요? 그러면 안 된다는 얘기예요. 인강을 너무 난 듣고 싶은데 왜 인강 자꾸 막는 거예요? 그러면 안 돼요. 학교의 기본적인 취지가 정말 쌤들 수업 준비 잘하자. 그 다음에 충분히 그걸 자기 걸로 만들 수 있는 약간 자율학습 그리고 주말 자율학습을 통해서 자기 걸로 만드는 시간을 만들자라는 것이 모토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시간을 분명히 학교 수업이라든지 방과후 수업으로 채우지 못해서 어쩔 수 없이 뭐 학원이나 가끔 과외를 받는 친구들 조금은 있을 수 있지만 이걸 너무 이렇게 강조하시게 되면 좀 문제가 있어요. 그러니까 뭐 학원이나 이런 것보다는 정말 자기 주도적으로 내가 공부할 것이 뭔지 찾아서 할 수 있는 학생들이 와야지 적응하는 데 좀 도움이 되지 않을까 생각을 많이 해봅니다. 네, 그 다음에 이공계 우수인재전형 설명을 잠시 드리면 이공계 우수인재전은 저희 매년 180명 중에 6명 선발하는 전형이고요. 이렇게 들어오는 친구들에게는 장학금 매년 3년간 공학금 및 기숙사비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이 친구들은 들어올 때 면접도 수학하고 과학에 조금 더 전문화된 면접을 좀 보고 들어오는 친구들이고요. 오게 되면 전담 교사 쌤들 배치를 해가지고 인근 대학에 있는 여러 가지 이공계 체험 프로그램이라든지 아니면
아니면 전체 뭐 전람회, 과실험, 탐구대회 같은 것들을 직접 지도해서 출전할 수 있도록 도와주고 있습니다. 또 그들마다 따로 이제 동아리 활동도 이제 운영을 따로 하고요. 발표회 같은 시간들도 많이 가지고 여러 가지 이공계 프로그램에서 우선적으로 학생들이 들을 수 있도록 도와주고 있으니까요. 혹시나 의학 계열에 지나가지 않겠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계신다면 이공계 우수인재 전형으로 지원하시는 것도 좋은 방법이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교육과정 설명 잠시 드리겠습니다. 교육과정 제가 2차 그다음에 온라인 설명까지 드린 것 중에 바뀐 게 있어가지고 좀 설명을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얼마 전에 이제 내년 교육과정이 확정이 되었는데요. 자, 먼저 국어, 수학, 영어는 일단 고정 교육과정입니다. 그래서 국어 4시간, 4시간, 4시간씩, 수학서 시간 6시간, 4시간, 4시간 듣고요. 영어 4시간, 4시간씩 듣고 있습니다. 작년에 들어온 입학생들이 여기 보시면 1학기 때 공통수학 1, 2를 1학기에 다 배우게 됩니다. 그러면 이제 보통 일반 고등학교에서는 1학기에 4시간, 2학기에 4시간 또는 1학기 3시간, 3시간씩 듣는데 그걸 조금 당겨서 듣게 됩니다. 이렇게 당겨서 듣게 되면 1학년 2학기 때 공통수학이 아니라 이제 대수하고 기하를 듣게 됩니다. 작년 1학년, 올해 1학년이죠. 올해 1학년은 지금 저 기하 대신 고급대수라는 과목을 들었고요. 기하라는 과목이 2학년 때 선택 과목으로 들어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대학이나 진학이나 이런 걸 관점에서 봤을 때 기하라는 과목이 조금 더 학생들의 진학이라든지 대입에 훨씬 더 도움이 많이 되고 수학적 영향을 보여줄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해서 이 기하를 필수 과목으로 그래서 1학년 2학기 때 배우는 과목으로 바꾸고 고급 대수를 2학년 때 선택할 수 있는 과목으로 이제 변경을 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들어오는 친구들은 1학년 때 1학기에 공통수학 1, 2를 모두 배우고 2학기 때부터는 대수 기하 그리고 2학년 올라가면 미적분, 그 다음에 확통 이렇게 배우기 때문에 2학년이 되면 수능 과목이 모두 끝납니다. 그래서 3학년이 되면요 통합수학이라는 시간을 4시간 가지는데 이건 이제 수능 준비를 할 수 있는 과목이라고 보시면 돼요. 원래 통합수학이라는 과목은 특성화 고등학교에서 배우는 과목이긴 한데 우리 그걸 활용해서 학생들이 수능 대비를 할 수 있도록 이렇게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나머지 대부분의 과목들도 사실 3학년 과목 같은 경우에는 수능을 준비할 수 있도록 많이 준비하고 있으니까요. 내신하고 수능 다 이렇게 준비할 수 있는 수능을 준비하고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영어도 보시면 영어 원래 1, 2가 있는데요. 저희 학교 영어 1을 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영어 2를 한 다음에 바로 영어 비판적 읽기라고 해서 우리 학교 영어 선생님들이 공동으로 집필하신 교육 과정입니다. 교과서도 직접 다 만드셨고요. 그래서 일반 고등학교보다 조금 더 수준이 높은 교재를 통해서 학생들이 영어 실력을 좀 높이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다음 탐구 과목입니다. 탐구 과목 한국사는 2학년 때 배정이 되어 있고요. 통합사회는 3시간, 3시간 1학기 때 그 다음에 과학은 3시간, 3시간씩 또 마찬가지로 1학기 때 배정이 되어 있습니다. 특징적으로 보시면 탐구 실험이 있는데요. 과학 탐구 실험 1을, 그 다음에 탐구 실험 2가 보통 2학기에 들어가 있는데 마찬가지로 1학기 때 실험을 둘 다 하고요. 2학기 때는 물리학을 배우게 됩니다. 물리학도 이제 원래는 2학년 때 배우는 일반적인 선택 과목인데 저희 학교는 대입을 위해서 또 학생들의 여러 가지 이공계 진로를 위해서 또는 인문계를 희망하는 친구들은 수능을 준비하는데 조금 도움을 주기 위해서 필수로 이렇게 집어넣어서 혹시나 부족한 친구들은 미리 좀 배우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에 탐구 과목입니다. 탐구 과목 정말 많죠. 그래서 탐구 과목도 학생들의 진로에 따라서 내가 뭔가를 듣고 싶은데 내가 과목이 개설되어 있지 않아서 못 듣는 이런 게 있으면 사실은 학교에 굉장히 마이너스가 되겠죠. 나름대로 좀 일단 자사고고 진학에 굉장히 신경을 쓰고 있기 때문에 진짜 2022 개정교육과정에 나오는 걸 다 넣어놨습니다. 그래서 사진 안 찍어줘야 되면 뒤에 나와 있습니다. 네. 요란에 다 나와 있으시니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2학년 1학기 때 위에 있는 과목 중에 4개 선택해서 듣고요. 2학년 2학기 때 보면 이렇게 다시 선택을 합니다. 게다가 여기 겹치는 부분이 있죠. 여기 보면 역학과 에너지, 물질과 에너지, 세포 물질을 다 가지고 시스템 과학이라고 있는데 이게 지금으로 따지면 과학 2 과목입니다. 과학 2 과목 중에 일부인데 요걸 이제 과학을 좀 많이 듣고 싶은 학생이 있잖아요. 자기의 진로를 조금 더 많이 보여주고 싶은 학생들은 그 과목을 해당하는 전공 과목에 대해서 많이 들을 수 있도록 2학년 1학기 때부터 심화 과목을 들을 수 있도록 배치를 해놨습니다. 그래서 좀 많이 배우고 싶은 학생들 빨리 배울 수 있도록 그리고 3학년 2학기에 가서도 이렇게 공통적으로 선택해서 들을 수 있고 마지막 3학년 2학기에는 대부분 약간 수능을 준비하는 과목으로 저희가 이렇게 배치를 해서 수능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배치했습니다. 네, 5분만 쉬고 다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선생님을 살펴보면요.
전체 경쟁률 2.33대 1로 전국 단위 10개 학교 중에 3등 정도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작년은 지난해에 비해서 굉장히 많이 경쟁률이 높아졌었는데요. 뭐 두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먼저 일단 자사고 폐지나 이런 것들에 대한 그 내용이 없어지고 또 대입에 대한 기준들이 많이 바뀌면서 진학에 대한 경쟁력을 갖춘 학교에 대한 수요가 굉장히 많아진 것 한 개.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지방대에 의해 이제 인원이 증가하는 이슈가 작년에 있었죠. 그래가지고 이제 정말 많은 친구들이 이제 입학을 논의해오고 경쟁률도 일반 전형 경쟁률 2.61대 1 정도 나오는 걸로 나왔습니다. 올해 아마 지역의대 지원이 원래대로 돌아가서 작년까지만큼은 아닐 것 같아요. 그래서 뭐 오늘 오신 걸 봐서 약간 줄어들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조금 듭니다. 작년에 여기 뒤에까지 가득 찼었거든요. 그래가지고 올해 보니까 한 2점, 느낌상으로 한 2점, 한 일반 전형 경쟁률 기준으로 하면 2.1대 1, 2.2대 1 정도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다만 아쉬운 것은 저기 여학생하고 남학생을 따로 뽑게 되는데 여학생 경쟁률 작년에 2.9대 1 정도 나왔고요. 남학생이 2.3대 1, 4대 1 정도 나왔습니다. 남학생이 조금 더 보기가 좀 쉬운 것 같아요. 네, 다음 지역별 지원자 및 합격자입니다. 학생들 보면은 보통 이제 울산 지역에서 많이 신청을 해주시고요. 그래서 학생 수의 한 절반 정도는 울산 지역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그 다음에 부산하고 경남 지역, 경남에서도 이제 창원 지역 같은 경우는 많이 지역을 신청을 해주시고 계십니다. 나머지 전국에서 또 신청을 많이 해주시는 경우가 있는데 아마 그 지역에 있는 여러 가지 자사고들도 있지만 아마 학습 스타일이라든지 교육 가치관 이런 것들이 조금 저희 학교가 맞아서 신청해 주시는 분들이 좀 많은 것 같습니다. 네. 작년 2025학년도 입학전형 역량평가를 하는데요. 저희가 이제 면접이 끝난 친구들 설문조사를 합니다. 설문조사 했는 것 내용 중에 한 가지 가져왔는데, 이제 입학전형을 위해서, 자기소개서 작성을 위해서, 그리고 면접을 위해서 사교육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가에 대한 답변입니다. 83%는 그렇지 않다고 생각했고, 면접도 64% 정도는 그렇지 않다고 답변을 했고요. 그리고 실제로 사교육 받지 않은 학생들, 자기소개서 작성을 받지 않은 학생들이 68%. 이걸 보고 너무 아쉬웠어요, 저는 사실은. 그러면 68%는 안 받았다고 하면 사실 70% 받은, 30%는 받은 거잖아요. 안 받아도 된다고 그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괜히 돈을 쓰고 계시다. 너무 안타까운 말씀입니다. 진짜 작년에 460명 저희가 자기소개서를 받아서 검토한 학생 중에 정말 일부 점수가 깎인 6명의 학생이 있어요. 너무 과하게 이상하게 쓰거나 문맥이 전혀 이해가 안 될 정도로 그런 친구들 6명 정도만 감점이 당했으니까요. 이걸로 자기 안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냥 충분히 요즘에 AI도 많이 있으니까 직접 써달라고 하지 마시고요. 이거 다 불러냅니다. 직접 써달라고 하지 말고 자기가 쓴 다음에 문맥상 어색한 걸 좀 고쳐달라고 한 다음에 다시 쓰세요. 그 다음에 쓴 거에서 학교 홈페이지 가면 쓰면 안 되는 내용들이 있거든요. 그거 이제 딱 올려가지고 혹시 걸리는 거 있는지 검토해줘. 이런 정도로 활용해 보시면 충분히 여러분 작성하시는데 큰 어려움 없으실 겁니다. 그러니까 이걸 위해서 사교육 제발 안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알겠죠? 자, 그리고 면접을 위해서 사교육을 받지 않은 학생들은 50% 정도 받지 않았다라고 했고요. 입학생들도 보면은 면접 받지 않은 친구들이 한 50% 정도 되는 것 같아요. 받은 친구들도 있고 안 받은 친구들도 있는데 면접을 위해 사교육이 필요하다고 생각하지 않는 친구들 왜 그렇게 생각하냐면 사실 면접 문제가 되게 어렵지는 않아요. 면접 문제가 진짜 실제로 되게 어렵지는 않아요. 하지만 그 답에 대해서 어떻게 얘기하는 과정이나 논리적으로 설명하는 과정에서 부족함이 있어서 점수를 좀 낮게 받을 수는 있지만 사실 어렵다고 생각하지는 않을 것 같아요. 맞나요? 여기 친구? 면접 어려웠어요? 안 어려웠죠, 그죠? 사실 진짜 어렵지 않아요. 이걸 최대한 어렵지 않게 내려고 노력을 많이 합니다. 다만 내용은 어렵지 않지만 그걸 차분히 논리적으로 설명할 수 있는가를 정말 중점적으로 보고 있으니까요. 여기 학생들 얘기했듯이 굳이 면접이나 이런 것들을 위해서 사교육 하지 않으면 큰일 나는 것은 아니니까요. 혹시나 전혀 도움받을 데가 없고 전혀 모르겠다면 어쩔 수 없지만 필수는 아니라는 걸 좀 꼭 기억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다음 올해 입학 전형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모집 시기 전국 단위 선발, 후기 선발이고요. 후기 선발이라서 가끔씩 여기 비평준화 지역에 있는 학교들 같은 경우에는 학교장 추천교를 한 가지밖에 못 쓰잖아요. 그래서 이제 고민을 좀 많이 하셔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얼마 전에 제가 설명회를 물금중학교에 다녀왔는데 그 지역도 다 또 비평준화 지역이들 오늘 오신다고 했는데 오셨나요 혹시? 왔네요. 네.
그 지역도 정말 이제 선택하는 게 참 어려울 것 같아요. 비평준화 지역이면 사실 우리 학교를 만약에 지원을 하게 되면 인근 지원학교 중에는 아무도 지원을 못하게 돼버리니까 어려움이 있을 거라 생각합니다. 그런데 사실은 입학, 신입학만 있는 건 아닙니다. 사실. 작년에 아까 전에 이제 말씀을 드렸지만 아까 전에 학교 1학년 학생 수가 현재 180명이 다시 됐습니다. 얼마 전까지 제가 중학교 3학년에 다닐 때 174명이었거든요. 편입생을 선발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학생들이 조금 힘들어하거나 적응이 좀 어려운 친구들이 또 다른 선택을 하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편입생 선발을 위해서 여러 가지 준비를 하는데 실제로 편입생 선발에 지원하는 것은 신입생만큼 그렇게 많이 지원하지는 않아요, 사실. 그래서 혹여나 계속 학교에 대한 진학에 대한 뜻을 가지고 있다면 편입을 위해서 교무부에다가 전화번호 남겨놓으시면 나중에 편입 공고가 날 때 연락을 드리니까요. 두 번째 기회도 있다. 또 편입 시험이 그냥 입학 시험보다 좀 더 쉽습니다, 사실. 일반 면접만 치면 되니까요. 그래서 그걸 좀 준비해 주시면 충분히 오는 데 도움이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네, 모집 인원입니다. 모집 인원은 총 일반 전형, 이공계 후기인재 전형, 사회통합 전형, 정원 내로 180명을 선발을 합니다. 그 중에 일반 전형은 138명, 남녀 따로 선발을 하고요. 69명씩 선발을 하고 있습니다. 기숙사 배정을 고려해서 변경 가능하다라고 제일 처음에 의논을 했었는데 변경하지 않는 것으로 해서 69명 그대로 선발할 예정입니다. 이공계 후기인재 전형 아까 전에 잠시 말씀드렸던 6명, 남녀 구별 없이 선발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사회통합 전형도 마찬가지 36명, 작년부터 16명에서 36명으로 많이 늘었어요. 그래서 작년 경쟁률이 1.24 대 1인가로 굉장히 낮았었습니다. 그래서 혹시 자격 조건이 되신다면 꼭 사회통합 전형 지원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정원 외에도 있는데요. 정원에는 국가유공자 자녀 5명 이내, 그 다음에 특례 입학 대상자 전형 3명 이내로 선발해서 총 188명 선발하고 있습니다. 지원 자격은 일반 전형 같은 경우에는 특별하게 이제 지원 자격이 있는 건 아니고, 공교의 창학 정신을 조금 구현할 수 있는, 또 이공계 후기인재 전형에서는 이공계 계열에 소환의 능력이 있는 친구들을 모집하고 있습니다. 사회통합 전형에는 지원 자격이 있습니다. 사회통합 전형은 크게 두 가지, 기회균등 전형과 사회다양성 전형이 있는데요. 기회균등 전형은 먼저 36명의 학생들 중 50%를 우선 선발하게 되는 전형입니다. 항목을 보시면 수급권자 또는 자녀, 차상위 계층, 주민자치센터에 등록된 학생, 중위소득 50% 이하라서 천차상위 이렇게 가장 형편이 많이 어려운 친구들을 위해서 준비한 전형이고요. 그 외에도 3번에 보시면 국가보훈 대상자가 있는데요. 국가보훈 대상자에서 교육지원 대상자는 정원 외로 선발을 합니다. 정원에서 5명으로 선발을 하고요. 혹여나 정원 외에서 넘게 되면 다시 가지고 와서 여기에서 경쟁을 시킵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뽑을 수 있고요. 법이 바뀐 건 아닌데요. 법에 대한 해석이 작년에 학교마다 너무 다 달라서 올해 이제 공식적으로 이제 기준을 좀 냈어요. 그래서 이제 국가보훈 대상자는 이제 흔히 말하는 할아버지 또는 할머니가 내가 국가유공자다 그러면 손자까지 혜택을 받을 수 있게 올해 이제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아마 올해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친구들이 좀 많이 늘어난 걸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혹시나 좀 잘 찾아보시고 좀 해당되시면 지원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그 다음에 4번. 그 밖의 기회 균등을 위해서 교육감이 특별히 필요하다고 하는 사람이라고 해서 부모가족 보호 대상자, 중위소득 60% 이하의 학생이 있는데 마지막 항목에 보시면 가정 형편이 어려운 학생 중 학교장이 추천한 자라고 되어 있습니다. 일부 학생들 중에서는 이것을 이용해서 학교에 들으려고 생각하시는 분도 계신데, 자, 여기에 대해서 명확한 기준이 있는 건 아닙니다. 그래서 가정 형편이 어려운 학생 중이라는 기준에 명확하게 서류상으로 어느 정도 돼야 된다는 아니지만 최소한 기회 균등에 준하는 정도로 급격하게 가정 형편이 안 좋아진 경우에 저희가 심사를 할 수 있습니다. 기회 균등 전형이라는 건 50%씩 18명을 우선적으로 선발하기 때문에 그냥 단순하게 그냥 조금 어렵다고 해서 사실 저희가 지원 자격을 주실 수는 없고요. 작년도 사실 한 명 있었습니다. 한 명 있어서 중학교에서도 굉장히 긴 시간 좀 협의를 하시고 올려보냈는데 저희 학교도 다시 한번 심의를 해가지고 안타깝지만 자격 조건을 부여하지 않아서 기억이 있습니다. 그래서 정말 갑작스러운 이런 사례, 좀 갑작스러운 실직으로 굉장히 지금 부담이 어려워지거나 부양자가 실직이나 또는 질병 사고로 인해서 지금 소득이 지금 전혀 없어지게 됐거나 또는 경매 중이라든지 가압류 상태 이런 상태가 좀 되는 경우에 신청하시면 만약에 지금 현재까지 올해 기준상으로는 언제까지 잘 건강보험료를 내고 있어서 기준에 부합하지 않았지만 급격하게 어려워진 경우에 중학교에 문의하셔가지고 신청을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두 번째 사회통합 전형은 사회 다양성 전형입니다.
사회다양성 전형은 지금 보시는 1번부터 11번까지 항목 중에 해당하시거나 하시고 플러스 이 가구원 수에 따른 기준 주민소득 160% 이하에 동시에 만족을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쭉 보시면 한부모가족, 그다음에 다문화 가족, 북한 이탈 및 주민 또는 특수교육 대상자, 아동복지시설의 아동, 그다음에 소녀소녀 가정, 조성가능의 가정, 숙지, 군경, 자녀, 다자녀 가구 많으실 것 같아요. 다자녀 가구. 그 다음에 전체 학급수 5학급 이하입니다. 제가 안타깝게 6학급까지 봤는데 5학급까지는 아직 못 본 것 같아요. 농어촌 지역 장애인의 자녀, 산업재해 근로자의 자녀 있습니다. 그래서 혹시나 이 자격 조건에 해당하시는 것이 되신다면 그 다음에 소득 기준을 확인하셔가지고 지원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소득 기준을 보시면요. 조금 잘 안 보이실 수는 있는데 보통 다자녀 기준으로 설명을 드리자면 다자녀 보통 이제 5인 가정이 많죠. 5인 가정이면은 소득 기준이 1,100만 원이고요. 한 달에 내는 건강보험료가 40만 7천 원. 지역가입자 기준으로는 38만 2천 원. 만약에 두 분이 일하시는데 각각 직장과 지역 혼합으로 두 분이 다른 건강보험에 가입되어 계시다면 혼합 기준으로 43만 원 이하의 건강보험료를 납부하고 계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 조건이 되신다면 건강보험료 납부의 기준에 대한 여러 가지 자료를 증빙을 제출하셔가지고 이 전형으로 들어오시면 되겠습니다. 네, 다음은 특례 입학 대상자입니다. 특례 입학 대상자는 외국 학교에서 2년 이상 수학을 한 이후에 국내 중학교로 편입한 1학년 2학기 이후에 편입한 친구들에게 이제 학생부 자료가 부족하기 때문에 좀 기회를 주는 전형이고요. 그래서 그러한 전형의 준비를 하고 있는 친구들은 저희가 계속 전화를 많이 받고 있는데 11월 25일까지는 꼭 서류 확인을 좀 해주셔야 됩니다. 서류 확인은 출입국 기록서라든지 그 다음에 그 학교에 다녔던 성적 증명서, 재학 증명서 같은 것들이 포함되어 있으니까요. 혹시나 특례 입학을 준비하시는 분들께서는 꼭 전화하셔서 상담해 주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마지막 국가유공자 전형도 5명 선발하고 있는데요. 교육지원 대상자 증명서를 발행자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혹시나 국가보험 대상자 중에 국가보험처에 연락해 보시면 되는데요. 교육지원 대상자를 받을 수 있으시면 이걸로 지원하시면 되고 혹시나 국가보험 대상자이지만 교육지원 대상자가 아니라면 아까 전에 말씀드린 사회통합전형의 기회균등 전형으로 지원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이제 전형 단계 설명드리겠습니다. 저희 학교는 총 2단계로 선발을 하고 있습니다. 1단계에는 학생부 생활기록부에 교과 성적 200점 만점으로 출결 강점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1단계는 200점, 2단계는 서류평가 30점과 대면 면접 70점으로 선발을 하고요. 최종은 1단계와 2단계 성적을 합쳐서 선발을 하고 있습니다. 1단계 선발인원은 모집 인원의 2배수 내외를 한다라고 하고 있는데 사실 지난해에도 2배수를 이미 넘었지만 거의 대부분의 학생들은 1단계를 통과를 시켜줬습니다. 다만 성적이 너무 낮아서 면접을 봐도 합격의 가능성이 너무 떨어지는 학생 같은 경우에는 3명 정도 작년에 제외하고 나머지는 다 선발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지원하는 친구들이 사실 대부분이 다 올 A거나 아니면은 지원하는 과목에서 1단계 성적이 200점인 경우가 너무 많았어요. 그래서 저희도 시간이 허락하는 하에서는 지원하는 학생들 모두 면접을 볼 수 있도록 준비하고 있습니다. 자, 1단계 교과 반영 방법입니다. 저희는 2학년 1학기부터 3학년 2학기까지 반영을 하고 있고요. 이 내용은 전국 단위 자사고 모두 동일할 겁니다. 그리고 앞으로도 동일할 거예요. 앞으로도 계속 2학년 1학기부터 반영을 한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반영한 과목은 총 4과목, 국어, 영어, 수학, 그리고 사회과학, 역사, 도덕 중에 한 가지를 10% 반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국어가 27.5%, 영어 27.5%, 수학이 35%, 사회역사, 도덕이 과학 중에 10% 반영을 한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다른 학교는 이거 없다고 하는데 저희 학교만 좀 있어서 죄송하지만 그러면 이 4과목 말고 나머지 과목은 어떻게 반영을 하느냐? 반영을 하지 않는 것이 아니라 반영하지 않는 과목들은 C 이하의 점수에서 감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반영하지 않는 과목, 만약에 사회역사, 과학, 도덕 중에 사회를 선택했다면 나머지는 반영 외 교과가 되는 겁니다. 그럼 여기에서 C를 받게 되면 0.2점이 감점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성취도 C는 0.2점, D는 0.4점, E는 0.6점 감점되고요. 그 다음에 채용예술교과에서는 C인 경우에는 0.4점을 감점을 하고 있습니다. 작년에도 문의를 많이 해주셨는데 체육에 안타깝게 학생이 진짜 너무 몸치라가지고 체육 C를 받았어요. 이런 친구들이 있었는데
정말 뭐 제가 어떻게 해드릴 방법이 없어가지고 죄송합니다. C보다는 최소한 B 이상은. 그리고 반영하는 교과 외에 나머지 과목에서 B가 있는 건 크게 상관이 없습니다. 너무 많으면 또 이상하죠, 그죠? 너무 많으면 사실 면접을 못 볼 가능성이 많기 때문에 그렇겠지만 한두 과목이 뭐 예를 들면 기술 과정에 B가 한 개 있다 이런 정도로는 합격에 당락에 큰 영향이 있는 건 아니니까요. 너무 걱정하지 않으셔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자, 출결은 미인정 출결만 감점이 됩니다. 질병 결석은 상관없으니까요. 걱정 안 하셔도 되고요. 다음에 2단계에서는 총 서류평가와 면접평가가 있는데 서류평가는 총 30점, 면접평가 70점입니다. 서류평가는 자기소개서와 학생부를 기반으로 해서 각각 자기주도 영역 15점, 인성 영역 15점으로 하는데 정량평가와 정성평가가 혼합되어 있습니다. 평가 기준은 비공개를 하고 있고요. 한 가지 말씀드리자면 정량평가를 하는 것 중에 봉사활동이랑 독서 같은 것들이 좀 있어요. 그래서 봉사활동은 예를 들면 학교에서 실시하는 봉사활동, 학교 단위 전체로 봉사활동 하는 것들만 꾸준히 참여하시면 봉사활동 기준에 충족하시기 때문에 감점사항이 없으실 거고요. 독서 같은 경우에는 기준을 말씀드리기는 어렵지만 한 해에 한 4-5번 정도는 읽어주셨으면 좋을 것 같아요. 좀 약간 크게 부른다면 최소한 10번 읽었으면 좋겠는데 그게 기준은 아니고요. 개인적인 입장에서 책을 좀 많이 읽는 것이 도움이 많이 됩니다. 정말 안타깝게도 진짜 이 몇 가지 때문에 제가 작년 같은 경우에 경쟁률이 많이 높아졌잖아요. 선발 이론도 사실 작년 그 사회통합 전형이 조금 많아지면서 일반 전형이 줄어들어가지고 그 경계에 있는 친구가 있었어요. 정말 잘했는데 정말 이런 몇 가지 사소한 이 감점, 0.0 몇 점 이런 감점 때문에 떨어지는 친구들을 보면서 너무 안타까웠습니다. 그래서 준비할 수 있는 부분들은 최대한 준비하고 그 다음 면접을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독서가 아직 혹시나 부족한 친구들이 있다면 지금부터라도 독서 많이 하시고 기록에 조금 올려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다음 면접입니다. 자, 면접은 3가지 영역으로 평가를 하고 있고요. 자기주도 잠재 역량, 공통문항으로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두 문항이고요. 그 다음에 자기주도 학업 역량, 한 문항, 개별 문항으로 평가하고 인성 역량, 개별 문항, 한 문항, 총 4문항으로 면접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주로 면접에서 많이 당락이 결정이 되기 때문에 면접을 잘 준비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다음, 정원의 전형도 일반 전형하고 거의 비슷하게 진행이 됩니다. 국가유공자 전형은 일반 전형 학생들하고 동일한 시험을 치르게 되고요. 특례입학 대상자 같은 경우에는 시험이 조금 다릅니다. 그래서 특례입학 대상자는 공통문항 중에 한 문항은 학생들이 푸는 일반적인 공통문항이고 나머지 한 문항은 영어 문항입니다. 그래서 영어 지문을 해석하고 영어로 답변하는 문항이기 때문에 준비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나머지 문항은 동일합니다. 그리고 이공계 우수인재 전형 같은 경우에는 창의문항 2문항이 수학하고 과학문항이라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 분야의 창의성을 발휘할 수 있는 문항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자, 최종 합격자 선발에서 작년과 비교해서 조금 더 몇 가지 단계를 좀 넣었습니다. 첫 번째 단계에서 미인정 결과, 지각, 조퇴, 결석이 없는 학생을 일단 동점자에 걸리면 먼저 선별하기로 했습니다. 이 학생이 없다면 동점자에 걸렸을 때 먼저 선발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작년에 10순위였는데 올해는 이제 면접이나 또는 이 면접 단계에서 평가 기준을 조금 더 세부적으로 만들어놨습니다. 작년에 최종까지 간 친구가 한 명 있었어요. 여학생이었는데 2명이 최종까지 갔는데 모든 점수가 다 똑같은 거예요. 모든 점수가 다 똑같아서 어쩔 수 없이 2명 다 합격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걸 조금 더 방지하기 위해서 조금 더 세분화시켜놨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보시면요. 13순위에 3학년 2학기부터 2학년 1학기까지 전과목의 성취도 합산 점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만약에 동점에 걸렸는데 내가 1단계 200점 만점이지만 기술 과정에 B가 한 게 있었다라고 한다면 여기서는 아마 알릴 수가 있겠죠. 네, 다음 전형 일정입니다. 자, 모의 접수는 12월 1일부터 본교 사이트에서 실시가 되고요. 본 접수와는 무관합니다. 실제 원서 접수는 12월 8일 월요일부터 12월 10일 수요일 12시까지 원서 접수를 받고요. 나머지 제반 모든 서류를 가지고 직접 방문 또는 우편 접수를 통해서 11일 5시까지는 제출을 완료해 주셔야 모든 접수가 끝나게 됩니다. 원래 이 원서 접수를 하시게 되면요. 이 취소가 안 됩니다. 취소가 안 돼요. 이게 중복되는 여러 가지 일 때문에 취소가 안 되니까요. 신청할 때는 신중하게 신청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2단계 합격자 발표는 이제 12월 12일 날 제출한 그 주 금요일 5시에 발표가 날 거고, 크게 점수가 많이 떨어지지 않으면 합격을 다 한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 면접은 그 다음 주 목요일, 금요일 중 하루를 보게 됩니다. 저희가 이제 시험 오전 오후를 배정할 때 보통 이제 울산 지역 학생들은 오전에 배정을 하고, 울산 이외 지역은 오후로 많이 배정을 합니다. 인원수가 조금 차이가 나는 경우에는 거리에 따라서 이제 오전 오후를 나누니까요. 멀리 오시는 분들은 오후에 보시겠다 생각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합격자 발표는 면접본 그 다음 주 26일 날 금요일 5시에 발표를 하고, 합격자를 대상으로 합격자 소집을 2주 뒤인 1월 5일 월요일 9시에 이제 본교에서 실시합니다. 이때 오시면 이제 적성검사랑 교복체육복 취수 측정, 그 다음에 진단평가 그런 것들을 좀 하고 있습니다. 네, 교내 설명회 지금 2차 설명회를 진행하고 있고요. 이제 마지막 3차 설명회 그리고 지역 설명회가 남아 있습니다. 지역 설명회는 서울하고 그다음에 부산, 창원, 대구 네 군데 지역을 갈 거고요. 혹시나 이제 방문 가능하시다면 저희가 시청 일정에 맞춰서 아마 10월 정도에 시청을 올려둘 겁니다. 지역 설명회는 사실 그렇게 오늘 오신 것처럼 이렇게 빡빡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여유롭게 그냥 신청하셔도 될 것 같고요. 그 신청이 끝나면 마지막 설명이 11월 22일 이렇게 토요일 날 하는 신청이 있습니다. 신청 일정은 11월 1일 9시부터 하고요. 아마 이번하고 마찬가지로 빨리 끝날 것 같습니다. 근데 다만 11월 22일은 아마 영상 촬영을 하지 않을 예정이에요. 그래서 온라인 업로드를 하지 않을 예정이라서 혹시나 3학년 부모님이나 또는 3학년 학생 같은 경우에는 이때 면접에 대한 자세한 과정이나 여러 가지 기출 문제 같은 것들을 안내할 테니까 한 번 더 방문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자기소개서 및 면접 관련돼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기소개서는 작년 양식과 달라지지 않았고요. 여전히 이제 그대로입니다. 그래서 지켜야 될 유의사항만 잘 지키자라는 걸 꼭 머릿속에 기억해 주시면 될 것 같고요. 표절이나 대리 작성 당연히 안 됩니다. AI를 활용한 작성도 저희가 최대한 걸러내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본문에 원래는 이제 영어 인증 점수라든지 대회에 나간 성적, 등수 이런 것들을 적으면 안 되는데 올해 조금 더 강화되어서 대회 참여 사실까지 안 됩니다. 그래서 교내 대회가 안 돼요. 그래서 교내 대회 작년까지는 자기소개서에 교내 대회 참여해서 이런 여러 가지 이제 일을 하면서 자기 역량을 많이 키웠다 이렇게 많이 얘기를 했었는데 이제 그것도 감점이 됩니다. 그래서 웬만하면 이제 대회는 기억해서 잊어주시고 자기소개서 작성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마찬가지 구체적인 특정 대학명, 기관명, 사업명 등등이 다 기재가 불가능하니까요. 이렇게 생각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학생 생활 기록부에 있는 것들만 쓸 수 있겠구나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쓰실 때는 여기 금지사항에 대한 내용들을 학교 홈페이지에 올려둘 예정이니까요. 그때 이런 것들 다 확인하셔가지고 혹시나 자기가 작성한 자기소개서에 이런 내용이 포함되어 있지는 않은지 한 번 더 점검해 주시고 지금 잘 안 지키실 겁니다. 그죠? 홈페이지를 통해서 다시 한 번 더 확인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자기소개서 작성에 대해서 몇 가지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자, 세 가지 항목이고요. 첫 번째 항목 보시면 본교에 지원하게 된 동기 간단하게 써주시면 됩니다. 간단하게. 거창한 걸 바라는 게 아닙니다. 그래서 너무 거창하게 쓰다가는 이제 지역 주민에 대한 내용들, 자기 친인척에 대한 내용들이 나올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최대한 제외시켜 주시고 본교에 지원하게 된 동기 간략하게 써주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고등학교 입학 후 꿈과 끼를 살리기 위한 활동 계획인데요. 요것도 너무 거창하지 않으면 돼요. 작년에 이것 때문에 감점을 조금 받은 친구가 있었어요. 그러니까 입학을 했더라고요. 보니까 너무 거창해요. 무슨 연구를 하겠다고 하는데 도저히 고등학교에서 할 연구가 아니에요. 우리 학교에서 이런 연구 시스템도 없고 기계도 없는데 어떻게 할 거지? 너무 안 될 것 같은 거라서 제가 이제 물론 그 학생이 진짜로 할 수도 있겠지만 자기소개서에 중학교 내용도 그렇고 너무 고등학교 수준에 맞지 않는 내용이라서 저수가 조금 합의하에 이건 아닌 것 같다라고 생각했는데 이제 들어갔더라고요. 그래서 계속 지켜보고 있습니다. 이제까지 여러 가지 프로그램들 많이 봐셨고요. 그다음에 동아리 적는 친구들도 많고, 심화학습 듣겠다, 이런 친구들, GLS 내가 꼭 가겠다, 이런 친구들도 많이 있습니다. 그런 계획들, 그다음 학습 계획들 같은 거 써주시면 좋습니다. 자, 가장 크게 이제 생각해 주셔야 될 게 자기주도적으로 수행한 활동 중 가장 크게 성취감을 느꼈던 활동. 그러니까 성취감이 목적이 아니고요. 자기주도가 핵심입니다. 알겠죠? 그래서 자기주도적으로 했던 활동을 적는 것이 좋습니다. 자기주도성을 잘 나타내려면 동기하고 과정이 잘 나타나야 됩니다. 동기 과정.
그 과정 중에 그 과정에서 내가 어떻게 행동했는지 문제를 어떻게 해결했는지를 중심으로 기록을 해주시면 되고요. 어떤 활동을 써도 상관이 없어요, 사실. 정말 다양한 예시가 있었고요. 그 다양한 예시에서 얘는 그냥 영어 공부하는 거 썼네, 너 감점 이런 거 전혀 없었습니다. 그냥 정말 이제 아주 간단하더라도 그래 요 정도 이렇게 썼구나 하면 충분히 이제 그걸 가지고 이제 활용할 수 있으니까요. 너무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그래서 간단하게 좀 써주시기 바라고, 그 다음에 정병정 씨는 아까 전에 학생이랑 말했듯이 책 한번 꼭 읽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건 뭐 그냥 자기소개서나 입학을 위해서가 아니라 본인 인생을 위해서 도움되는 얘기들이 많이 있으니까요. 정주영 회장님의 자서전 한번 읽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다음에 3번입니다. 지원자가 중학교 재학생활 중 핵심 인성 요소에 대한 개인적 경험을 쓰라고 했습니다. 자, 이런 개인적 경험들은 많은 경우에 100%는 아니지만 그 면접 문항으로 활용될 가능성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개인적 경험을 좀 거짓말을 하면 안 되겠죠. 또는 너무 과장하다가는 약간 생각이 이제 틀어질 수가 있습니다. 자기가 하지 않은 거에 대해서요. 보통 친구들 여기 많이 쓰는 게 반장이나 학생이나 이런 거 많이 씁니다. 또 반대로 그런 거 한 번도 안 했는데 괜찮아요. 괜찮습니다. 저 걱정 안 하셔도 되고요. 만약에 반장했는데 보통 다 똑같습니다. 반에서 일어나는 일들을 자기가 다 해결했다. 어떤 애들 뭐 이렇게 그 다음에 동아리 활동도 많이 쓰거든요. 동아리 활동하는데 갈등이 생겼대요. 무슨 갈등이 생겼는지 그렇게 모르겠지만 갈등이 생기면 자기가 중재를 얘기를 들어보고 학생이 처음에는 자기 생각을 주장을 했지만 결국 친구들의 말을 들어보고 화합하는 동아리를 잘 만들었다. 그게 이제 면접 문항으로 나오죠. 근데 이제 면접 문항을 보시는 쌤들 굉장히 날카로우신 분들 많이 배정을 해놔요. 그래서 면접 후에 울고 나오는 친구들 굉장히 많이 있어요. 진짜 그렇게 생각해요. 그러진 않지만 그래서 조금 이렇게 당황할 수 있는 좀 구체적인 상황이나 제시가 됐을 때 그에 대한 답변이나 이런 게 너무 두lum술하게 되면 좋은 점수를 받기 힘들겠죠. 뭐 예를 들어서 이제 뭔가 갈등이 생겼다. 어떻게 하려면 각자의 친구의 얘기를 듣고 잘 수용한 다음에 잘 해결하겠습니다. 이렇게 하면 너무 그냥 자기가 한 게 아니잖아요. 당장 아무것도 안 한 저도 이렇게 얘기할 수 있으니까 진짜 자기가 한 경험에 비추어서 예를 들어 그런 질문이 나왔다. 그럼 이제 면접에서 제가 예전에 그런 경험이 있었습니다. 무슨 일 때문에 좀 싸운 적이 있었는데 먼저 이렇게 얘기를 하고 이렇게 설득을 한 다음에 이렇게 한번 해보니까 그래도 잘 안 됐습니다. 그래도 계속 노력했고 그래도 계속 노력해가지고 결국 뭐 끝이 좋지는 않았지만 솔직하게 얘기해도 됩니다. 좋지는 않았지만 그런 경험을 통해서 친구들의 말을 잘 듣고 화합하는 것이 정말 좋은 일이겠구나. 앞으로 조금 더 이렇게 노력해서 좀 더 바꿔나가는 사람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해야지 누구나 흔히 얘기할 수 있는 얘기하면 좋은 점수가 있을 수 없겠죠. 그래서 본인의 경험을 구체적으로 또는 어떤 이론적인 논리에 맞춰서 얘기할 친구도 있어요. 뭐 어떤 그 공동체의 뭐 상황에 대한 누구의 이론에 따르면 뭐 이런 친구도 있어요. 책을 많이 읽는 친구들은요. 그런 친구들도 야 진짜 책을 많이 읽었네 이런 좀 평가를 받는 경우도 있고 다양한 경우가 있으니까요. 자기 경험을 통해서 조금 작성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다음 이제 면접평가 한번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면접평가는 말씀드렸듯이 네 문항으로 구성되어 있고요. 두 문항은 공통문항, 두 문항은 개별문항입니다. 자, 두 문항, 첫 번째 공통문항은 자기주도 잠재 역량을 확인하는 문항으로서 평가 요소는 창의력과 문제 해결력입니다. 창의력이라는 것은 다양한 관점에서 볼 수 있는 야를 창의력으로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 문제 해결력은 자기가 알고 있는 기본 개념이나 원리에 기반해서 논리적으로 설명할 수 있는다를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세 번째는 이제 학생 생활 기록과 자기소개서를 바탕으로 제시되는 개별문항. 자기소개서가 일단 자기께 나와 있으니까 한 줄 한 줄 뭐가 나올지 그것에 설명을 할 수 있으면 되겠습니다. 다음 마지막은 인성 영역도 학생부도 있고요. 방금 설명드린 자기소개서 마지막 항목도 인성 항목이었고 학생부에도 보면 봉사활동을 많이 한 친구라든지 아니면 종합의견 같은 데 보면 뭐 이런 학생 활동으로서 많이 적혀 있기도 하고 창체 자율활동에도 많이 좀 적혀 있어요. 그걸 기반으로 조만간 문항을 만들어서 제시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총 4문항이고요. 준비실에 들어가시면 30분 동안 펜 없이 보는 시간이 있습니다. 펜이 없으니까요, 실제로 이제 내용이 그렇게 어려울 수는 없어요. 복잡하거나 뭔가 이렇게 계산을 해서 풀어야 될 정도로 낼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그냥 사고로 생각할 수 있고 논리적으로 머릿속에 정리할 수 있는 시간 30분 주고요. 30분이 끝나면 나와서 면접 문제집 들고 갑니다. 들고 4분 동안 면접실 들어가서 답변하고 나오고 그 다음에 4분 동안 답변하고 나오고 이렇게 4번을 거치면 모든
면접이 끝납니다. 보통 한 20분 정도 걸리고요. 설문조사 끝나면 이제 바로 나가시면 됩니다. 오전, 오후에 따라서 뭐 나가는 시간이 좀 제한될 수도 있지만 면접 실제로 쉽지 않은 것은 20분밖에 안 되니까요. 안 됩니다. 그리고 1, 2번 같은 공통문항 같은 경우에 이제 교과 지식을 측정으로 하는 것이 금지되어 있습니다. 근데 교과 지식은 금지되어 있는데 선행학습에 대한 내용을 묻지 말라라고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제 자기주도성을 많이 물어보긴 하는데 공통문항 같은 경우에는 중학교에 배웠던 내용들을 기반으로 뭔가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것들을 많이 출제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전혀 생뚱맞게 창의력을 발휘해야 되는 문제는 아니니까요. 1, 2번 공통문항을 준비하고 있다면 일단 중학교 내용부터 다시 한번 점검해보는 걸 추천드립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심화 문제라든지 아니면 생활관리 문제라든지 이런 문제들을 한 번 더 논리적으로 설명을 할 수 있는지 답만 찾는 게 아니라 답이 나오는 과정을 설명을 할 수 있는지를 조금 연습해 주시면 면접을 준비하는 데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3번 문항에 대한 문항들입니다. 그래서 다양하게 나옵니다. 세특에서 가져오기도 하고요. 자소서에서 가져오기도 하고 뭐 여기는 없지만 동아리에서 가져오기도 하고 창체에서 가져오기도 합니다. 보면 이제 세특에서 수업 중에 있었던 질문을 선정을 하고 질문을 다시 한다고 하면 질문을 다시 한다고 하는데 이를 해결하기 위한 노력이나 이런 것들 물어보기도 하고 그 다음에 세특의 발표했던 것들 왜 발표했고요. 소화제 종류와 과정 이런 것들을 물어보기도 하고요. 자소서에서 동아리에 무슨 실험을 했다면 실험의 원리라든지 과정이라든지 결과 이런 것들 물어보기도 하고 독서 물어본 친구도 있었어요. 이렇게 다양하게 물어봅니다. 그래서 학생부 활동에 있는 것들은 다 확인해 보셔야 돼요. 뭐가 나올지 모르니까요. 그래도 이거는 교과 지식 측정에 대한 문제가 아니라 학생부 확인 문제다라고 생각을 해줘야 됩니다. 그러니까 학생부가 있으면 하나하나 다 설명해 주시면 제일 좋고요. 정말 학생부에서 낼 것도 없고 확인할 것도 없어가지고 가끔 1학년 것까지 원래 보통 한 2학년 아니면 3학년 이렇게 많이 내는데 진짜 낼 게 너무 안 적혀 있어서 1학년 것까지 가끔 내려가기도 하고 그러면 솔직히 1학년 거는 기억이 안 납니다. 이런 친구가 있어요. 그러면 이제 좋은 점수 받기는 좀 힘들겠죠. 인성도 이런 문제들이 좀 나왔습니다. 요거 봉사 동아리랑 또래 교사 활동을 준비했던 과정과 활동 중 요거 아마 3번 문항에 있었을 것 같아요. 힘들었던 점 어떻게 극복했는지 같은 것들. 그 다음에 인성에서 여러 가지 학생회장과 자습실 운영을 했다. 만약에 이제 표들을 위해 손해를 감수해야 된다면 어떻게 할 것인가 이런 것들. 그 다음에 마지막 다양한 리더 역할을 맡아온 것을 언급했다. 근데 만약에 리더가 아니라면 구성원으로서는 공동체 역할에서 어떤 역할을 할 것인가 이런 것들이 작년에 출제가 됐습니다. 작년도 비슷한 형태로 많이 출제가 됐고요. 이런 형태로 문제가 나오니까요. 많이 연습을 해보시면 충분히 면접 준비하는데 좀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이 돼서 가지고 왔습니다. 특별히. 넘어갈게요. 현대 전문학교 문희철입니다. 입학공고부에 오시면은 입학 홈페이지 가서 입학 안내에 가서 입학 상담글을 비밀글로 올려놓으시면 어떤 질문이든 답변을 드리고 있으니까요. 아주 사소한 질문도 답변을 할 수 있습니다. 올려주시면 됩니다. 빨래 어떻게 하나요? 이런 것도 물어보면 됩니다. 기숙사 화장실 몇 개인가요? 이런 것도 올려놓으시면 되고 있습니다. 자, 앞으로 이제 도내 투어 혹시 계획하시는 분들은 좀 이따가 오른쪽 편으로 기준으로 제 기준 오전이요. 보시는 기준으로 왼쪽 편으로 이제 보여주시면 저기 도우미들이 대기하고 있다가 도와드릴 거고요. 제일 앞에 보이는 건 아까 전에 제일 처음에 안내드린 학교 홍보, 공식 홍보 유튜브 채널이고 중간에는 우리 학교 홍보 동아리 영상이 홍보 동아리 채널입니다. 그래서 여기 가시면 면접에 관련된 팁이라든지 학교 생활을 조금 보실 수 있습니다. 아직 안 끝나는 많이 하시네요. 자,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방금 전에 말씀드린 학교 홈페이지 입학 상담란으로 가는 링크도 함께 올려놨으니까요. 저장하시고 활용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넘어가겠습니다. 자, 나가셔가지고 제가 좀 이제 빨리 끝내야 될 것 같습니다. 재학생들이 이런 여러 가지 말을 해줬는데 빨리 넘어갈게요. 자, 1학년 재학생 중에 학생이 사교육보다 학생의 개개인의 열정과 꾸준한 노력이 훨씬 더 빛을 발하는 학교다라고 설명을 해줬습니다. 사교육 사실 많이 없습니다. 인간은 듣긴 듣지만 학교 안에서 많은 것들을 해결해야 되니까요. 스스로 할 수 있는 친구들이 많이 왔으면 좋겠고요. 그 다음에 시간이나 이런 면학 분위기가 굉장히 잘 준비되어 있다는 친구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학교를 갈 준비를 할 시간에 벌써 앉아서 공부하는 우리 학생들 모습, 그리고 주변의 영향을 많이 받는데 자기들도 좋은 친구들의 영향을 많이 받아서 훨씬 더 성장할 수 있었던 기회가 되었다는 친구들 얘기도 많이 해줬고요.
면학 분위기 조성과 그 다음에 자기도 학습이 절로 된다. 뭐 이런 얘기들도 좀 있었습니다. 그 다음에 강조해야 되겠죠. 국산 선생님들 정말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수능 준비라든지 내신 준비, 그 다음에 개념 학습이나 이런 부분들에서 모든 부분에서 잘 준비하고 있으니까요. 도움이 됐으면 좋겠고요. 선행이 많지 않았는데도 이제 와서 열심히 하니까 좋은 결과를 있었다는 얘기도 많이 있었습니다. 꼭 선행의 전부는 아닙니다. 제가 선행에 대해서 한 말씀을 잠시 드리자면 설문조사를 해보니까요. 선행을 어디까지 해왔나 수학 기준으로 하면요. 수학 선행을 어디까지 왔냐면 1, 2, 3학년 전체를 해보니까 3학년까지 했다가 30%이고요. 2학년 때 것까지 했다가 30%, 1학년 때 것까지 했다가 30%, 그 다음에 안 했다 10% 이렇게 나왔어요. 그런데 3학년들 제가 수업 들어가니까 물어보면 3학년 때 것까지 다 해온 친구들을 뽑아봤어요. 그 중에는 전교 1등도 있었고요. 중간에 하는 친구도 있었고, 저 밑에 있는 친구도 있었습니다. 선행을 한다고 자기가 다 성적이 높아지는 건 아닙니다. 청고 가려면 2학년 거까지 다 해야 된다는데 2학년 거 당장 가서 시험 보지도 않는데 그걸 잘해서 뭐합니까? 하려면 1학년 거를 깊이 있게 정하세요. 깊이 있게. 좀 진짜 어려운 문제도 많이 풀어보고 실력을 늘려서 오는 게 중요하지 진도를 많이 뺏어온다고 되는 게 아닙니다. 그래서 아까 전에 말씀드렸지만 수학 진도가 좀 빠릅니다. 그래서 혹시나 학교 적응하는 기간에 조금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좀 깊이 있게 많은 문제들을 풀어보고 생각해오는 시간들 많이 필요할 것 같고요. 꼭 수학만이 아니라 국어 같은 것도 어려워하는 친구들이 많이 있으니까 공부 방법이라든지 또는 EBS에 제가 늘 말씀드리지만 미래적 나비 효과 이런 강의들 정말 좋은 강의들이니까요. 미리 좀 보고 오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이제 마지막이네요. 제가 열심히 준비를 한다고 했는데 부족함이 있지 않을까? 다음 설명을 조금 더 열심히 준비하기 위해서 만족도 설문 한 번만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이제 모든 설명은 마치도록 하고요. 긴 시간이었습니다. 2시간이 다 됐는데 설명 들어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돌아가는 길까지 안전하게 이동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학교 투어를 할 계획을 가지고 계신 분들께서는 왼쪽으로 보여주시면 되는데 저기 한 3, 40명 정도씩 제가 두 명씩으로 배정을 해놨습니다. 그래서 뒤에 가시면 일단 1조부터 30명, 40명 정도씩 모이면 출발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출발하는데 로비하고 외부 계단을 이용할 건데 미끄러우니까요 꼭 조심하시길 바라고 안전하게 돌아가시길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